오늘 뭐 또 종목들이 어제도 또 그렇고요. 오늘도 목표치 터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아무튼 지금 그 지수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거에 계속 좀 그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이 연속 상승을 잘 못하고, 또 성장주들도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반등은 하는데, 그것이 과거처럼 이제 신고가 행진을 벌린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작다 보니까 올라오면은 며칠 지나면 이제 탄력들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도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오늘 올라오다가 그야말로 또 벼락 맞듯이 매물에 얻어맞으면서 콱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 이제 지금 이번 분기 실적이 이제 어제부터 이제 미국이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이 실적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에 지난 분기가 되니까 3월까지 실적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물가가 이제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통 한 6개월 정도 후가 돼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 지난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에 물가 상승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2분기 기업 실적부터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2분기는 5월 4일 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또 큰 폭으로 단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늘 또 한국은행이 웬만하면 한국은행 총재가 없는 동안에 금리 인상을 안 하는데, 물가가 워낙 뭐 미국도 40년 최고치고 지금 유럽도 30년 40년 최고치고요. 이런 상황에 어제 캐나다가 0.5%의 큰 폭의 금리 인상과 금융 긴축, 양적 긴축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뉴질랜드라든지 또 영국이라든지 대체로 영미권의 그 소위 미국과 동맹 국가들 중심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 비록 총재가 안 계시지만 오늘 이런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로 보고, 사실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방향이 사실은 그 과거 IMF 이후부터는 중국처럼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그 영미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 스탠스에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금리 인상은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걸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가계부채 문제 얘기 많이 하지만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걸 이겨내고 경제의 어떤 건전성 상황에서 금리 상승을 이겨낼 만큼의 그런 펀더멘트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라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사실은 제가 오면서 본 뉴스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일본이 무려 20년 만에 최저 환율을 기록하면서, 최고 환율을, 그러니까 엔화는 뭐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125엔, 126엔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부채의 늪에 빠져가지고 부채 의존하는 기업, 국가, 그리고 많은 그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올리면 이제 경기가 더 위축되고 어렵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못 올린다는 것은 펀더멘털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이번에 한국은행 금리 인상 상당히 안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제 경기가 좀 나빠진다 하더라도 뭐 이 경기 관련주나 성장주는 좀 어렵겠지만은 그 안에서 개별 종목 중에 탄탄한 실적을 자랑하고, 또 최근에 어떤 글로벌 그 정세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를 잡는 종목들은 시세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유한 종목들 리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보시면은 뭐 일단은 오늘 목표치 터치한 종목이 있죠. 바로 삼성중공업이에요. 이 삼성중공업을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목표치 터치를 했는데, 자, 보시면은, 이게 바닥에 쫙 깔려 있는데, 그야말로, 배를 대고 땅을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기어다니는 그런 그 동물이지만, 사실 매미나 잠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땅 속에서 기어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고요. 그리고 번데기를 벗고 나오게 되면 뭐 나비는 날아다니고 또 매미도 날아다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이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이제 바닥을 기던 그런 시절을 지나서 매미가 되어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요게 바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국제 정세 변화, 글로벌 공급망의 분열, 동맹을 통해서 기술 동맹, 무역 동맹, 전쟁, 군사 동맹 이런 걸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이 일체화되면서 신냉전의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말씀드렸는데 오늘 올라와서 목표 터치했는데 이게 월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면서 적어도 지금 라인이 문제가 아니라 직전 고점이 있었던 자리가 12,000원 자리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중기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이것은 산업의 변화, 국제 정세 변화를 오르는 거니까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또 소개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바로 미포조선이에요. 미포조선 소개한 지 하루 만에 이제 수익이 또 딱 하고 올라오면서 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결국 삼성중공업처럼 가게 되면 정고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뭐 대동은 아까 좀 많이 올랐는데 TYM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5% 현재 올라 있는데요. 지금 이 종목이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기록했던 고점을 지금 돌파 중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보시면 이 실적 호전이고 또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이런 농업 기계 회사들의 어떤 기회들, 식량난에 따른 수혜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고가를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하며 지난번에 하루 잠깐 여기 맞았을 때도 잠시 쉬고 다시 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TYM이라는 종목의 1차 타겟 목표치 남아있는 저희는 뭐 1차 목표치는 달성을 했지만 이 종목은 3,200원 정도 전후에 종가상의 월봉 고가까지는 무난하게 갈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제가 그 조선주들 뭐 지지난달에 이제 한국카본, 대우조선해양, 동성화이텍 이런 종목들 소개드린 데 이어서 지금 제포트에 미포조선, 삼성중공업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조선 관련한 신냉전 관련한 수혜주 이것은 경기 흐름하고 무관한 그런 종목이니까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종목은 바로 9,470원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종목의 이름은 삼성중공업하고 똑같이 생겼죠. 차트가 월봉입니다. 바로 성광밴드라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와 관련해서 올해 이제 실적이 또 북미 쪽에서 여러 가지 또 호재들이 나면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리포트 일단 나온 그런 상태인데 이 종목은 뭐 조선 기자재 업체 중에서 과거에도 이제 조선주들이 잘 나갈 때 보시면 왼쪽에 똑같은 차트 한번 보면 삼성중공업이 잘 나갈 때 이 종목이 얼마나 잘 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차트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느 게 지금 삼성중공업이고 어느 게 성광밴드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차트죠. 그야말로 뭐 똑같이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2004년부터 이제 조선경기 호황이 왔을 때 이 잘 갔던 종목이 바로 성광밴드인데 삼성중공업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여기 월봉의 마지막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고 오늘 고점 맞은 자리 10,000원 자리인데 이 자리가 이제 결국 돌파가 될 것이고요. 돌파가 되면은 다음 타겟은 여기 뭐 중반쯤이 지나는 아마 한 2만 원대 정도 전후까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또 전망이 리포트나 이런 쪽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관이음새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이 셰일가스를 포함한 셰일 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시추를 한다든지 이제 러시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투자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이 관련 종목들의 수주가 좋아질 것이고 또 중동도 지금 러시아의 그 에너지 공급을 소위 대체하기 위한 투자에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조선주들 성광밴드 추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자료는 보시다시피 성광밴드입니다. 그래서 이 관이음새를 만드는 그런 회사이고 탄탄한 그런 실적을 보이고 뭐 지난해 좀 적자 전환이 됐지만은 삼성중공업처럼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이제 조선산업 쪽에서의 또 새로운 호황이 또 생겨날 것으로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수주호황 사이클 온다.
이게 그 배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꽤 오래 전에 어느 분이들이 작년인가요? 예, 조선주 어떻게 보냐고 그래서 배는 그 집 짓듯이 짓는 거다. 왜 짓는다고 빌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예, 메이크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거는 뭐냐 만드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에 만드는데 배는 지어요. 뭐 3년씩 짓고 집 또한 3년씩 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구조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한번 수주 호황이 오면은 상당 기간 동안 오래 진행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큰 걸 짓다 보니까 호황이 짧게 오는 게 아니라 뭐 20년, 30년 만에 한번 조선 사이클이 옵니다. 바로 그 사이클이 대한민국에 지금 좋은 기회로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올 들어서 보시면은 무려 43% 수주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주를 했다라고 해요. 1분기 만에. 그 얘기는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런 그 시장의 변화와 시황의 변화, 업황의 변화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분기 만에 여기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소로 볼 때 이 적어도 이제 중국 조선주가 뭐 호황을 맞을 것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또 일본 조선주가 호황을 맞을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기술력에서 많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요즘에 가격 경쟁력도 우리한테 안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경우에는 바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더 격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신냉전이 결국 군사동맹이 경제동맹과 무역동맹, 기술동맹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럽이 만약 선박을 발주한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 군사동맹이고 무역동맹인 한국이랑 하게 될 것이고 또 미국의 발주가 아까 많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거 역시도 한국에 발주하지 중국 업체들이 아무리 싸게 준다 그러더라도 국가안보적인 그런 차원에서 중국에 발주를 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 자유진영 쪽에서의 싸움인데 일본은 경쟁력에서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한국 조선 산업들이 앞으로 창창하게 나갈 수 있는 좋은 호기를 맞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제자로 가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최근에 그 조선주 중공업 네. 쪽이 좋습니다. 뭐 삼성중공업도 이게 원래 뭐 내용은 다 있던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만들어서 네. 구실을 잡아서 이제 올리느냐의 차이인데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네네. 삼성중공업이나 조선주들 움직이는데 또 유가도 좀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유가는 이게 여러분들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소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 거래선을 바꾼다라고 치면은 예를 뭐 사무실에서 커피나 뭐 이런 거 공급하는 거래선 바꿀 때는 전화 한 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공급망이라는 것은 공급하는 그런 지역이나 그런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 3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 빨라도 길게는 장기적으로 보면 5년, 10년도 걸리게 되거든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유가는 뭐 지금 $100 정도의 수준에 있지만은 미국이 공급 체계를 늘려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올해 안에는 유가 안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급하기 때문에 미국이 비축률을 풀어서 유가의 상승만 막고 있을 뿐이지 붙들어 놓은 것이지 이걸 막을 수 없다. 지금 그 러시아가 생산하던 원유가 이제 700만 배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700만 배럴을 뭐 당장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상당 부분 동안에 고유가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조선주들도 시세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종목 1차 목표치는 12,000원, 2차 목표치 16,000원, 손절은 8,8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